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세제인데요. 워낙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잘못 계산했었을 때 피해도 어마어마하다 보니 세무사들도 부동산 세금 계산을 정말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재산과 나의 세금은 누가 발벗고 나서서 대신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취득세만큼은 제대로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바뀐 취득세에서 중과세율이 언제 적용되는지, 그리고 1세대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거기에다가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박정재 공인중개사님께서 정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재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오늘은 710 대책의 취득세 부분이 좀 많이 바뀌어서요. 그 취득세 부분을 국세청에서 나온 백문백답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취득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두 개의 파트로 좀 나눌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중과세가 적용되는 거, 1세대의 범위,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들을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듣고 여러분들에게 취득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취득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적용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 지역에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이 어떻게 될까예요. 입니다. 이 내용을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정 지역 1주택자가 비조정 지역에 1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가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조정지역 내에 1주택이 있으니까 1주택자겠죠.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추가하는 경우죠. 여기 보시면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에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에서 3% 그렇습니다. 중과 대상은 아니고요. 기존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비조정지역의 1주택자, 조정지역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가 어떻게 되냐이죠.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1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조정지역에 1주택을 더 추가하는 것이죠. 따라서 조정지역 대상 내 2주택자이기 때문에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8%로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역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로 건축물이 취득세율이 4.6%, 4%가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1세대에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1세대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조금 다르기는 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1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거나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양도소득세와는 약간 다르죠. 양도소득세인 경우에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세대를 분리해서 갖고 있으면 세대가 분리가 되지만 지금 취득세에서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세대는 분리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사항이 없을까라는 것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예외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외사항을 만들었는데요. 그 예외사항은 보시다시피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는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위소득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 세대를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년 1월 1인 가족 중위분 소득은 월 175만원입니다. 그 175만원의 40%면 약 70만원이죠.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중위소득 약 7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자녀라면 세대가 분리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만으로 취득세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서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분가해서 소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 세대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아닌 30세 미만의 자녀는 소득이 70만 원 정도이고 세대를 분리하고 있으면 1세대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만의 주택수로 취득세를 판단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동거봉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하기 위해서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각각 취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세대 내에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라면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라면 각각 주택을 한 개씩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와 B가 부부라면 지분을 50% 대 50%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한 개의 주택으로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갑이라는 주택을 A와 B가 남남이 2분의 1씩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A는 1주택, B도 1주택으로 판단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인들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는 5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요.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분이 작은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입주권은 분양권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산정되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시가표준 1억 원 이하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의 경우는 시가표준의 1억 원 이하라고 하는데요. 오피스텔은 그냥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권,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분양권을 매입하신 경우에는 그때 취득세를 내지 않고 이게 주택으로 갔을 적에 그때 취득세를 내게 됐죠.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주택 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이주택은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주택수에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죠. 예를 잠깐 들어보면 15년 9월에 A주택을 취득했고요. 17년 10월에 B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7월에 C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2021년 5월에 A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8월에 B주택을 양도하면 C 분양권이 C주택으로 바뀌면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취득세는 일반 가격으로 취득세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2020년 7월에 취득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죠. 만약에 이게 2020년 10월에 구입한 분양권이라고 한다면 C주택은 취득세가 중과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21년 5월과 21년 8월에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분양권 취득 당시에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에 양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주택은 만약에 2020년 10월에 구입하신 것이라면 취득세는 12%가 중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인지하셔서 분양권을 취득하시는 분들이라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잊지 않고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분,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2일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오피스텔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직전 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과세가 된 오피스텔을 승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산정되어 포함되는가 라는 내용인데요.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 전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어린이집 등도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느냐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을 취득할 적에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 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참고하셔서 취득세를 더 내시거나 아니면 취득세를 아끼실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저도 살짝 들어봤는데 너무 머리 아프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네오비 동서남북TV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